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백성문 변호사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당의 중진 5선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전의 도가 좀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거친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적시했던 내용들은 그 자체가 허위라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외부 일정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그런 상당히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마 보시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악의가 있거나 아니면 둘째로는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임기가 이제 1년 돼서 반환점이 돌아오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누차 있었습니다. 자기 정치 왜 그렇게 하면서 티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당권 다툼, 구체적으로 공천권 다툼을 두고 지금 이런 설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한가운데는 그런 묵직한 주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고받는 설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거칠어서 봉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면 정진석 부의장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면서 아예 이제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네. 이제는 더 이상 붙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 굉장히 강경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과연 이게 정진석 국회 부의장 한 명에게만 던지는 메시지인가? 아하. 그러니까 어쨌건 지난 대선 그리고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승장이라는 건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당대표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크라이나 향하는 것과 지금 뭐 혁신위와 관련돼서 정진석 부의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결국 남은 임기 1년을 채우기 전에 본인을 끌어내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진석 국회의장에게 계속 지금 강한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본인의 이제 목적은 내년까지 남은 1년 임기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설전, 다시 말하면 말싸움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싸움을 할 때 이 보통 본질은 사라지고 이 다른 주제를 갖고 또 말꼬리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설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 세대 갈등으로 지금 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5선 중진인 선배인 나한테 또는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그런 꼰대 같은 생각 이런 식으로 지금 세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또 문제예요. 네, 이거는 뭐 당의 진로를 놓고 혁신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원래 쟁점이 돼서 논쟁이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꼭 세대 갈등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먼저 잘못한 것은 정진석 부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 선배 그런 얘기를 굳이 상기시켜가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선배로서 후배를 좀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현재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뭐 신인규 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인사들, 특히 청년 인사들이 나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도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확산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그 SNS에 소위부답이라고 하는 휘호의 사진을 올렸어요. 네. 이 소위부답은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예전에 이제 웃기만 할 뿐
네.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무총리 김 전 총리의 회고록 제목이었었죠. 네. 정진석 부의장의 정치 스승이기도 한데 일단은 좀 이제는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진석 부의장 또 선배 얘기를 굳이 한 것을 속으로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계급장 뗀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논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도 내가 청년이니까 지금 상대방이 날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피해 의식은 좀 그렇습니다. 버려놓고 그걸 버려야 비로소 대등한 논쟁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 사이에 벌어진 이 설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몇 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이준석 정치 게이머의 머물참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흥미로운 건 이 대표의 태도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 한판 붙자라면서 신이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준석 대표가 보수 혁신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계륵인지의 시간도 그리 많지가 않다. 자, 나이 많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젊은 것 또한 벼슬이 아니다라는 글이 사설로 오늘 실렸습니다. 젊은 이준석 대표가 사상 첫 30대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서 국민의힘이요. 과거에 이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꼰대 정당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걷어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도 요즘 적잖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그 사설을 꼭 한번 읽고 본인도 한번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누군가 나와의 상대편에 서는 사람에게 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쪽 말이 맞습니다라거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3의 절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가 별로 없고 내 말이 옳다. 저쪽은 틀렸다. 그리고 틀린 이유를 굉장히 강하게 쏘아붙이는. 근데 그게 또 어찌 보면 젊은 층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쉽게 말해서 대선이 끝났고 지방선거 끝났고 지금 이제 당분간 좀 평시입니다. 평시. 네. 평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의 싸움보다는 당내에서 지금 분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기 이긴 정당에서 왜 맨날 싸워? 근데 당대표는 계속 일단은 이 상황에서 내가 옳다만 반복을 하네? 그러면 국민들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당을 어떻게 잘 화합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지금은 싸움보다는 네. 이 안에 내부 결속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설의 제목 정치 게이머로 머물 참인가라는 건 네. 한판 붙을 때는 항상 세지만 네. 평시에는 그렇게 세지 않은 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준석 대표는 좀 저 부분에 대한 인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모드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정치 평론가로서 이 방송에 나올 때와 지금 당 대표로서 이 던지는 말은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도 양보할 때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싸울 때만 지적을 한다. 왜 네. 내가 싸울 때만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욕먹을 건데 계속 싸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전 중요한 거는 싸움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싸우느냐 요걸 더 봐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하거나 지적할 부분들이 있겠죠. 현재 이제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딱히 어떤 의제나 가치를 둘러싼 싸움이라기보다는 당내 주도권 다툼에 좀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싸움을 벌이면 이제 대중은 좀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싸울 때는 가치라는 게 있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거나 네. 국회가 시행령
정부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정책 의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지향점을 놓고 정책 의제를 좀 던져가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당 내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당 대표와 중진 의원 간의 설전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갈등이 전일 가경인데 오늘 오찬 때 혹시 어떤 당부해 주실지요?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